제가 그 큐넷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올해 2차 시험인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안 되죠? 근데 공부할 장소는 있어요, 근데? 네, 막 독서실도 폐쇄되고, 막 커피숍에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커피숍에서. 올해 2차 시험 잠깐, 그래도 보신 분 한 번. 아니, 시험장 말고, 저 시험 문제라도 한번 보신 분. 봤어요? 그냥, 이번에는 아니다 하고 그냥 안 보셨구나. 어차피 또 볼 거니까. 보셨어요? 예? 풀터마 봤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고. 올해가 저기 몇 회였죠? 31회. 네, 올해가 지금 31회였죠? 31회 실무. 네, 전반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1번 문제는 그냥 3방식이었어요. 1번 문제 여러분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3방식인데 집합건물이었어요. 집합건물. 자,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3방식 집합건물이니까 주된 방식이 뭡니까? 주된 방식이? 네,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3방식으로 시상가액 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비교 방식이겠죠? 거사비. 비교 방식. 하나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이니까 토지하고 건물, 토탈을 구한 다음에 뭘로 뿌려버려요? 층요, 비율로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 쉽게 나왔어요. DCF도 아니었어. 직접 환원법이었어. 직접 환원법.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이게 1-1번이었고 1-2번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구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자가 사용 부분이 있고 임대 사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기업에 뭘 줬냐면 재무제표를 줬어요. 재무제표를 주고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영업권의 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영업권. 이게 1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근데 뭐가 어려웠냐?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호였어요. 6개 호. 집합 건물을 몇 개 호를 줬냐면 6개 호를 줬어요. 6개 호를.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호별로 이렇게 막 구하고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시험 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1번 푸니까 뭐 60분이 같더라. 60분, 뭐 70분이 같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꽈락이에요. 뒤에서 이제 어떤 생각도 멘붕이 와버리죠. 100분인데 1번 풀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 그러니 뒷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글씨야, 그냥 글씨.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자, 2번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 3번 문제가 있었는데, 보상이었어요, 보상. 3번, 4번이 보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 강의까지 해서 제가 도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도로를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실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냥 글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의 사도냐 뭐냐 그런 걸 판단했는데 지적도를 줘버렸어요. 지적도를. 여러분한테 기출시험에서 이렇게 맨날 제가 이거 할 때 막 그림 그리잖아요. 선 긋고 이런 지형도면 고시 요걸 주고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판단하는 문제를 줘버렸어요. 판단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또 현업적인 문제고. 그리고 저희가 현업에서도 보상평가 할 때 소유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기존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는데 자, 우리 지금 보상 앞에 부분 인강 듣고 오셨죠?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가 났어요. 최초에. 그러니까 뭐가 그어졌겠어요? 선이 그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지형도면 이걸 지형도면 고시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이제 선이 그어져요. 이렇게. 그럼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이제 이 소유자는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을 받아요. 이쪽은.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낮이었어요. 여기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배웠죠? 건물 대지 면적은 어디가 산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대지 면적이 들어가질 않아. 도시계획 시설로 저촉됐기 때문에 공법상 제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 네? 건물을 지어놓고 시간이 흘러 가다가 이제 진짜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 도로폭이 25m 광대로를 내는 거였나 봐요. 25m 광대로 도시계획선이었어요. 기존 선은 20m 선이었고 20m 선이었고 20m는 뭡니까? 8, 1, 2, 2호니까 중로죠, 중로. 기존 도로는 중로였어. 근데 이제 광대로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건데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 시설하고 준공 날짜를 주고 나중에 선을 봤더니 그 지형도면 있잖아요. 선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로가 생긴 거야. 도로가 이렇게 이제 도로가 됐어요. 도로 요렇게 이 사람 필지만 빼놓고 이 사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도로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를 빼놓고 요렇게 변경고시가 일어나가지고 사업이 준공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무슨 철도 사업에 편입이 된 거예요. 이 토지가 철도 사업에 편입이 돼갖고 요만큼이 편입이 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돼가지고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얘를 원고 입장, 피고 입장, 원고 입장, 피고 입장은 이제 사업시행자 쪽, 원고 입장, 소유자 쪽에서 각각의, 그러니까 피고니까 사업시행자니까 사업시행자 플러스 이제 누가 이제 보상금을 냈겠습니까? 감정평가사가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 철도 사업에 의해서 여기를 보상을 했을 때 이 피고 측의 가격이 3분의 1 가격, 지금 정상 가격으로 합시다. 정상 가격의 3분의 1 가격 수준으로 내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맨 처음에 협의 보상을 했겠죠? 협의를 안 했어. 수용 재결을 넣었어. 수용 재결도 3분의 1 가격이야. 만족 못해. 또 이의 재결을 갔어요. 또 3분의 1 가격이야. 미치고 환장했네. 얘가 어때요? 뿔이 났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보증소. 여러분 이제 요즘 법규 시간에 배우죠? 행정소송을 제기해버린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원고 입장과 피고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가격을 내봐라. 그게 3번 문제였어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아냐면 피고 입장, 사업시행자 평가사 입장에서는 얼마 가격이 나갔다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 눈치 빠른 사람은 거의 보상금을 줬거든요. 총액을 나누기 3 때려보면 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으로 나누기 3 때리면, 그죠? 그럼 주위에 시세 대충 있잖아. 그럼 3분의 1 수준이구나.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즉, 이 측은 뭐냐면, 여기가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애초에 그러니까 도로의 연역을 갖다가 조사를 안 한 것 같아. 조사를 안 했다는 표현보다, 도로의 연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평가사들이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사업시행자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애매했어요. 사실관계가. 그런 말들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업시행자가 뭐 특별하게 이 도로의 연역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도로가 언제부터 됐는지도 뭐 별도로 없으니 평가사 가서 평가를 할 때 지목도 도로고 현황도 도로니 또 이게 분할이 된 이유가 건축 허가권자가 뭐 지정한 도로나 뭐 그걸 떠나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상의 사도 개념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3분의 1 가격을 낸 거야. 사실상의 사도 개념으로 보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원고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맨 처음에 내가 이 땅이 있었는데 집을 짓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지으려고 봤더니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너네들이 선을 그어놨잖아.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적선에 맞춰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즉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로 저촉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의지가 아니다. 내 의지가 아니다. 너네들이 그어놓은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향후에 이거는 뭐가 될 거니까? 도로가 될 거니까.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도로의 강제성이 부여된 거거든, 지금. 예정공도 입장이 예정공도. 공도가 나중에 예정돼 있다. 공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 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도로값을 줘버리면 난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뭐가 틀리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토지가 도로가 없었다면,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토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지죠. 맹지라면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뭐를 확보해야 됩니까? 도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도로가 있어. 이미 20m에 접해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도로를 따로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그냥. 그죠? 그런데 너네들이 저기 도로를 확장한다고 선을 그어놓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뒤에다 후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집을 지은 거고 이쪽은 너네들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축허가 받으면서 그냥 지적을 분할시킨 거고 그거 아니냐.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평가하면 안 된다. 뭘로 평가한다? 정상평가. 왜? 예정 공도로 봐야 된다. 예정 공도로.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 상황. 왜? 예정 공도를 왜 정상평가한다? 예정 공도니까 왜? 내 의지가 아닌 국가 너네들의 뭐가 도로 개설의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도로가 나중에 개설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는 양보한 거 아니냐. 강제적으로. 양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문제를 낸 거였어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였는데 저도 보고 맨 처음에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냈네. 수험생도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물론 판단하신 수험생도 몇 분 있겠죠. 뭐 뒷걸음 치다가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원고하고 피고가 지금 다툼이 있는 거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갔냐면 보니까
공시지가를 두 개를 줬어요. 적용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하나는 높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낮게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달리 적용하신 사람도 있고 완전 그러니까 아사리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사리판이. 논점 완전 일탈이죠. 이게 논점이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2번 문제는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3번 문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푸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이거가 이러한 논점에 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일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일부 편입에 대한 보상이에요. 영업보상. 영업보상.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편입이 된 여기에 근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뭐 발전실인가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건물이 뭐 발전실이란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이 발전실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발전실이 일부가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게 없으면 영업을 못 하나 봐요, 한마디로. 근데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죠. 일부만 들어갔죠, 일부만.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편입 영업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보통 우리가 4개월 이내에 영업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만 들어가고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영업 휴업기간을 1개월로 제시해줬어. 1개월이면 됩니다. 그럼 1개월이라고 주고 각종 자료들을 쪽쪽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문제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조문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했으면 이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4번부터 푸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넉넉 잡아 10분이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만점. 그런데 들어보니까 쭉 가다가 4번을 손도 못 대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거 지금 날려버린 거잖아. 10점짜리였거든요. 10점짜리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이제 젤로 문제였죠. 2번 문제가. 자, 우리 일반 평가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 간단하게 여러분은 제가 뭐 이게 30일의 실무에 대한 어떤 지금 뭐 기출문제 해석 풀이 그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험이었었다라는 것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수익 방식 공부할 때요. 제가 이런 말 드렸죠. 소득률, 뭐 수익률, 뭐 할인율, 그죠? 뭐 재매도, 뭐 기출, 환원율, 뭐 기입 환원율, 뭐 요구 수익률, 뭐 기대 수익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개념 잘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나왔어요, 요걸 적용하는 게. 말이. 요런 말이 나왔어요, 요런 말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실무적으로 쓰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뭐 목표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뭐 장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은 참 국어라는 말은 우리말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다르게 하면 좀 다른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해석해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득률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장기에 적용해요? 단기에 적용해요? 소득률이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자 이렇게 등한시하면은 지금 2번 읽었을 때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 소득률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었나요? 그쵸? 수익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할인율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득률은 단기 적용이에요. 단기 적용. 일기. 단기 적용 개념이고 이 수익률, 할인율 개념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DCF 할 때 막 여러 복기에 적용하는 개념이잖아요. 복기에 적용하는 개념. 그리고 뭐 기출 환원율이나 기입 환원율이나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출 환원율, 기입 환원율이 이제 우리가 재매도 가치 구할 때 기억나십니까? 6기 NOI를 기간말 지분 복귀액의 목차는 기간말 지분 복귀액의 목차는 기순 미자 있잖아. 순매도가액, 미상환 저당장금, 자본이득세. 목차는 기억하셔야지. 목차는 외우셔야 돼, 목차는. 그때 이 순매도가액 구할 때 6기 NOI를 R로 나누면 여기에 적용된 R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뭘 쓴다? 기출 환원율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출 환원율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재매도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재매도 환원율.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험생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줬냐면 그러면 어찌됐든 뭐 소득률이 됐든 수익률이 됐든 뭐 이런 율들을 쓸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죠. 또 지역성도 굉장히 많이 갔죠. 그죠? 강남에서는 수익률 잘 나올 거 아니야. 자기 시골에 있는 저 슈퍼마켓이 수익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거기다 적용해야 될 수익률도 틀리고 환원율도 틀릴 거 아니에요. 위험이 틀리니까. 그죠? 위험이 틀리고 기본적인 그 수익률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률, 수익률, 할인율, 기출환율 뭐 이런 모든 용어들이 전부 다 뭐를 가져요, 여러분? 지역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A지역, 뭐 B지역, C지역 이렇게 지역 3개를 준 거예요. 3개를 주고 A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글로 싹 풀어버렸어요. B지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풀어버리고 C지역도 풀었어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걸 다 잊고 여기에 적용하는 율들을 문제에서 줬어요. 통계에 의한 수치를 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수치를 줬고 그러면 이거를 잊고 어떤 거를 너네들이 결정해서 할래? 그거를 수험생들한테 던진 거야. 분석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니네들이 한번 골라봐. 그러면 골라서 거기서 할인율, 수익률과 재매도 환원율을 구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A지역에 있는 A점포, B지역에 있는 B점포, C지역에 있는 C점포의 수익가격을 구해. 뭘로? DCF로 환자하겠네. 그죠? 수익가격을 구해.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A점포의 수익가격과 문제에서 주어진 적산,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격을 둘이 비교, 검토해봐라. 그 문제였어요. 2번 문제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멘붕 왔을 거예요. 멘붕.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2번을 제대로 푸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즉 물음 1하고 2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물음 1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어떤 이거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요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요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썰 푸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든 결론을 잘 내서 잘 막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수익률,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뭐 고객의 어떤 수익력, 고객의 유동성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상권의 어떤 영향이나 모든 용어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해서 저는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거야. 뒤에 이제 이건 시간이 진짜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예, DCF로 하는 건. 예, 저 같으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번 해드렸죠. 결국 할인율로 5기를 갖다가 할인하나 적정한 소득률, 종합환원율로 1기를 직접 환원법을 하나 유효수자는 거의 비슷해요. 이론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죠? 왜냐하면 할인율 그거를 N기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국 수렴하거든. 결론은.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센스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수험생이 그랬다고요. 평가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걸 어떻게 DCF로 5기를 합니까? 표만 딱 그려놓고 1기 NOI 있죠? 그걸로 아까 앞에서 그 결정한 거 있죠? 그걸로 대충 툭 때렸대. 딱 유수자 나올 거 아니야. 그 표만 그려놓고 그냥 딱 왁구만 맞춰놓는 거예요. 왁구만. 졸라 잘했다 그래 그랬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 친구는. 성공한 거야. 실무 수석할지도 몰라. 모르죠. 다른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론은 시간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뭘로 귀결이 되냐? 전략이에요, 전략. 무슨 전략? 문제, 풀이, 순서.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이게 전략이었어요. 제발 좀 스터디 때도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데 1번부터 풀지 마세요. 1번부터 풀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항상.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든 수험생들은 나는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딱 또 실무가 1교시 첫 번째 시험이지 않습니까? 딱 1번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는 순간 1번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1번은요 덩치가 커요. 그리고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답을 맞추려고 해. 답을 맞추려고 한다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답을 맞추려는 욕심이 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40점짜리인데 60분, 70분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뒷문제 그냥 여파 와버려요. 그냥 꽈락이에요. 1번 문제 푸신 분 안 돼. 설령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요. 잘하는 건 알겠어. 절대 하지 마. 1번부터 풀지 마. 절대로. 이번 시험은 아까 일부 편입 제가 뭐랬어요? 10분이면 푼다고 그랬죠? 네. 처음 시험장 들어가면 그래도 읽어봐야 되잖아. 읽어보고 10분. 4번 풀고 3번 에라 잘 모르겠다. 도롱지 뭐 애정공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내야 되잖아. 4번 3번하고 이제 1번에서 고민을 하지. 과연 이거를 6개 호로 다 뿌려버릴 것인지 6개 호, 6개 호, 6개 호를 각각 다 구해서 시상가액을 다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 방식은 6개 호니까 비교 방식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산식이. 근데 원가는 어때요? 토지 가격 구해야지. 또 토지 가격도 또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를 또 쓰라고 그랬어. 시상 가격까지. 이해 가십니까? 건물도 또 지랄이야. 또 면적도. 예? 막 또 숫자 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층여로 또 뿌려야 되잖아. 그죠? 호별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호별로 다 보여줘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처음에 저도 이 시험 문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 처음에 제가 초안으로 한 것을 저 이거 통으로 구해버렸어요. 통으로. 일단 비교 방식은 6개 뭐 금방 나오니까 원가 방식 통으로 하고 수익 방식 통으로 했어요. 제가 이거 누구 편을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 학원의 어떤 강사님께서는 저 비교 방식 빼고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은 통으로 쳐버리셨다고 하더라고. 동의합니다.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했다면. 이거 6개월로 다 비교하죠? 못 풀어요, 못 풀어. 100분 안에. 그러면 저도 유튜브에서 출제자면 욕을 해야 돼. 옛날에 유명해진 한국사 선생님 계신다고 하더만.
이따구로 문제를 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 된 겁니까?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풀으면. 그러니까 저도 예시 답안을 호별로 해서 다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답니다. 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했지만 제가 시험장에서 만약에 답안을 구성을 했다면 4번 풀고 시험장에서 했다면 4번 풀고 3번 지적도 보고 얼른 논점 잡아가지고 풀고 1번 통으로 쳐가지고 통으로 치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통으로 치면 한 30분이면 풀어요. 왜 그러냐면 길게 안 써도 되니까. 1번 마무리 짓고 2번 막 줬잖아요. 썰로 다 풀고 어쨌든 결론 내야 되니까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 C 지역을 해가지고 그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음 2 뭐예요? 그 DCF 있죠? 예? 직접 하나로 탁 때려버려요. 수치 알고 들어가. 아 A 점포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가? B 점포, C 점포. 그리고 형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최고죠. 최고. 근데 저도 수험생으로서 기출시험에 들어간 시험장에서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마음 편히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시험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아마 그냥 오들오들 떨었을 거예요. 오들오들 떨었을 거예요, 진짜. 1교시 그냥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1교시 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응?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결국은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 2번 문제를 보도 못한 문제라고 하지만 평가 이론이나 실무에서 기본적인 그 기초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개념들을 아시니까 어떻게든 했단 말이야. 근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깊이가 없이 공부한 거야. 뭐 깊이가 얇냐 깊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 아 나는 그냥 이 단어 정도만 알았구나.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수익 방식 공부할 때는 평가 이론 부분을 잘 공부하라고 그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종 용어들도 많고 논리 구조도 좀 틀리고 그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 방식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 그러니까 기본 공부할 때도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그 감정평가 지금 혹시 평가 이론도 지금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수익 방식 부분 지금 공부하시고 있나요? 끝났나요? 끝났어요? 네.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논리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 이게 이제 그 31회 시험이었고요. 이게 뭐 따로 제가 뭐 총평이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지금 강의를 찍은 게 아니고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이번 시험은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히 소개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뭐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한다면 그때 아마 토식까지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토식까지.